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을 직선의 위쪽에 있다고 잘못 알면 안 돼요.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는 것은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지난 1학기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울 때 지난다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했는지 기억하나요? 지난다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주어진 관계식의 순서성을 대입하여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다른 점 B와 C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선 L이 점 B와 C를 지나지 않죠. 이번에는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평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직선이 양방향으로 무한히 곧게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했듯이 평면도 종이와 같은 면이 무한히 팽팽하게 펼쳐진 면을 말해요. 평면은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P, Q, R로 표시를 하고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또는 평면 P는 점 A를 포함한다고 해요.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또는 평면 P는 점 B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두 직선의 평행이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 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 M은 평행하다고 해요. 마치 기차의 레일이 다음 그림과 같이 펼쳐져 있을 때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만나지 않고 나란하게 달리는 모양이 평행이에요. 두 직선 L, M은 평행하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평행의 기호는 작대기 두 개를 만나지 않게 나란하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 직선 L,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둘째, 두 직선 L, M이 일치할 때 두 직선이 겹쳐지면서 같은 직선이 돼요. 셋째, 두 직선 L, M이 평행할 때.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이고 셋째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제. 다음 그림의 육각형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직선 AF와 평행한 직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직선 AF와 만나지 않아야 하므로 직선 CD가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직선 AF와 만나는 직선은 직선 AB가 한 점에서 만나고 직선 EF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직선이 두 개뿐일까요? 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가므로 직선 BC도 직선 AF와 만나고 직선 DE도 직선 AF와 만나게 되죠. 따라서 직선 AF와 만나는 직선은 직선 AB, 직선 EF, 직선 BC, 직선 DE로 모두 4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하여 살펴봤고 이번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평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꼬인 위치가 있어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을 때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해요. 즉,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도시락과 음료수가 있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식판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젓가락과 음료수에 꽂혀 있는 빨대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직선은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으므로 꼬인 위치가 되고 이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지요. 그래서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만 존재하므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추가된 거예요.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한 세 가지의 위치 관계에
공간에서는 추가로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 M과 직선 N과 만나지 않는 또 다른 직선 L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꼬인 위치 관계가 있어요. 이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앞에 세 가지는 공간에서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게 되는 경우이고 마지막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경우이며 또한 앞에 두 가지는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이고 뒤에 두 가지는 만나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앉게 되는 의자는 일반적으로 의자의 다리 개수가 4개이죠. 그런데 평평하게 보이는 바닥 위에 놓여 있는 의자가 자꾸 흔들려서 다소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바닥은 평평하지만 의자의 다리 길이가 조금 달라서 바닥에 닿는 의자의 발의 끝, 네 지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 의자는 흔들리게 되고 또는 의자의 다리 길이는 같지만 바닥 자체가 고르지 않아도 의자는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다리가 3개인 의자는 바닥이 고르지 않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심지어 세 다리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세 발 의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 점이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점이 4개 이상일 때 이 점들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면 끝점들이 여러 평면에 존재하게 되어서 의자는 흔들리게 되죠. 점이 4개가 있을 때 3개의 점이 만든 평면 위에 나머지 점도 그 평면 위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평면이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파란색의 세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이 있고 빨간색의 점이 다른 평면에 있다면 의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왜 다리가 4개인 의자가 훨씬 더 많을까요? 3발인 의자는 흔들리지는 않지만 4발인 의자에 비하여 안정성이 약해서 몸의 중심이 한 곳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의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정성의 이유로 4발인 의자가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이유예요. 의자의 다리의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흔들림은 커지게 되고 반대로 다리의 개수가 작을수록 흔들림은 작아지겠지만 안정성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리가 4개인 의자가 선택이 되었어요. 우리가 평상시 이용하는 의자에도 이와 같은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다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세 점으로 된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로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 위의 두 점을 이용하여 세 점으로 된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세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지면 두 직선 위의 각각의 점과 교점을 이용하여 세 점으로 된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며 네 번째로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지면 한 직선 위의 두 점과 다른 직선 위의 한 점을 이용하여 세 점으로 된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다른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더라도 그 삼각형들이 한 평면 위에만 존재하게 되므로 이 4가지를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예제. 다음 그림의 사각기둥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모서리 AD와 만나는 모서리는 점 A에서 만나는 모서리 AB, 모서리 A가 있고 점 D에서 만나는 모서리 CD, 모서리 DH가 있어요.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는 모서리 AD와 나란하게 있으면서 만나지 않아야 하므로 모서리 BC, 모서리 EH, 모서리 FG가 됩니다. 모서리 AD와 꼬인 모서리는
꼬인 위치 관계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하므로 만나는 초록색 모서리와 평행한 보라색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체크된 모서리가 꼬인 위치가 되고, 따라서 구하는 꼬인 모서리는 모서리 BF, 모서리 CG, 모서리 EF, 모서리 GH가 됩니다. 다음 그림의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입체 도형을 펼친 전개도에서는 꼬인 위치 관계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체 도형의 겨냥도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요. 평면의 전개도를 입체의 겨냥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점이나 모서리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서로 만나게 되는 점이나 모서리를 찾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목하게 들어간 점 찾기. 자음의 기역, 니은과 같이 생긴 오목하게 들어간 점을 찾아서 기역자나 니은자 모양을 같은 색으로 칠해요. 같은 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겨냥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맞붙게 되니까요. 이웃하는 변 찾기. 기역자나 니은자 모양을 같은 색으로 칠한 후 직선과 꺾인 선을 이용하여 이와 이웃하는 변을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해야 해요. 이웃한 한 쌍의 모서리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직진, 한 번은 코너를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배운 두 가지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전개도에서 각면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평행한 두 면에 대하여 각각 색칠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오목하게 들어간 점은 점 N, 점 K, 점 E가 되고, 점 E를 기준으로 하여 기역자로 색칠한 후 이때 만나는 점 D와 F는 같은 색으로 표시하면 더 구분하기 쉽겠죠. 또한 점 K를 기준으로 하여 니은자로 색칠한 후 이때 만나는 점 L과 J는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점 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해요. 이때 정사각형이 연속적으로 4개가 좌우로 이어지면 모서리 AB와 모서리 HI는 반드시 서로 맞물리게 되므로 이 두 모서리는 같은 색을 칠해야 해요. 둘째로, 이웃하는 변을 찾기 위해서 직진과 코너를 각각 한 번씩 취해야 한다고 했죠. 모서리 LK, 모서리 KJ의 이웃하는 변을 찾으면 점 J에서는 직진하고 점 L에서 꺾어서 코너를 돌면 다음과 같은 파란색이 이웃하는 변이 되고, 이때 만나는 점 I와 M은 같은 색으로 표시해요. 모서리 DE, 모서리 EF의 이웃하는 변을 찾으면 점 D에서는 직진하고 점 F에서 꺾어서 코너를 돌면 다음과 같은 파란색이 이웃하는 변이 되고, 이때 만나는 점 C와 G는 같은 색으로 표시해요. 이어서 점 C에서는 직진하고 점 G에서 꺾어서 코너를 돌면 다음과 같은 초록색이 이웃하는 변이 되고, 이때 만나는 점 B와 H는 같은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만나는 점이나 모서리는 모두 같은 색으로 표현되었어요. 겨냥도를 완성하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아랫면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정할게요. 그러면 위쪽의 면은 노란색, 좌우 측면에는 파란색, 앞뒤에는 초록색 면이 되고, 노란색의 아랫면에 알파벳을 위치에 맞게 기입을 하고 위쪽에 있는 점을 기입해 볼까요? 점 J의 위에는 점 I가 이웃하고, 점 K의 위에는 점 N이 이웃하고, 점 D의 위에는 점 C가 이웃하고, 점 E의 위에는 점 H가 이웃하게 됩니다. 나머지 알파벳도 같은 색의 알파벳의 자리에 위치시키면 겨냥도는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모서리 AB와 꼬인 모서리는 먼저 만나는 모서리를 제외하고 평행한 모서리를 제외하면 남은 모서리가 꼬인 모서리가 되므로 모서리 CD, 모서리 NK, 모서리 DE, 모서리 KJ가 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더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방금 배운 원리를 적용하여 연습장에 여러 번 반복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입체 도형의 전개도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적용 원리는 똑같으니까 두 가지의 적용 원리를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겠습니다.